뭔 개소리야 이렇게 하겠죠, 꼬마들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개인사, 너무 이제 일본의 타인사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사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경험을 듣고 자기가 이제 비추어봐서 생각할 수도 있고, 좋은 생각이 또 나게 되면 제 얘기를 듣고 좋으니까 오늘은 개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그 극진가라데를 하면서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스승의 문제, 같이 하던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극진가라데를 좀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운동을 그만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극진가라데를 하면서 뭐 누구나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또 한 가지를 오래 하다 보면은 약간 좀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좀 재미가 없어지니까, 제가 대도수 가라데를 되게 동경해왔고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극진 시절에 무도 유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어요. 이제 제가 대학교를 용인대 다니다가 이제 자퇴를 하고 또 대학교를 가는 바람에 이제 못 갔습니다. 부모님 소원이라고 해가지고 대학교를 가야 돼서 유학을 못 갔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내가 일본까지 가서라도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 같은 거 검색을 잘 안 하니까 찾아보니까 서울에 이제 아즈마 숙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세미나를 해서 서울에 그 당시에 동호회 같은 게 있었는데, 뭐 러시아에서 온 어떤 수련생이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서 이제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런 루트라든지. 그래서 서울에 갔죠. 가서 이제 한번 만나고, 그때 이제 한국의 지부장이라고 해야 되나? 제일교포인 분이 있어요. 삿포로에 대도숙 도장을 하시는 삿포로 지부장님인데, 그분이 이제 제일교포인데 한국에 와 있을 때 우연히 서울에 갔을 때 그분을 만났죠. 가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서울 동호회를 하시는 분과 얘기를 하고, 일단 대도숙이 어떤 데인지 전혀 모르니까 대도숙 시합이 열린대요. 근데 그때는 대도숙이 노란띠까지는 극진하고 룰이 똑같았어요. 그리고 쿠도 룰,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쿠도 룰을 할 때 세분화된 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텐데, 극진 룰 정도면 나가볼만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잘하는 사람은 다 쿠도 룰하고 초보자들만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도장을 그만두고 가정사, 그 다음에 극진가라데에 관계된 일이 전부 다 안 좋을 때이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한 도피성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시합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뭐 극진가라데 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노란띠까지 나오는 거니까 가볍게 우승을 했죠.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초보자 무대니까. 그래서 아즈마 숙장님을 만났는데 너무 소탈하시고 정말 동네 형 같은 느낌?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싱숭싱숭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일본에 내가 1년만 이제 운동을 접더라도 1년 정도는 내가 가서 열심히 하고 미련 없이 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갔죠. 그리고 한국에 이제 동호회에서 수련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녹띠를 한 번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란띠 그 시합에서 우승을 하니까 그 당시 수련 시스템상 극진가라데에서 이제 이렇게 시합한 경력도 인정받고 해서 노란띠까지 연습을 극진가라데랑 거의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때가 한 10년 전인데 10년 전이랑 지금 구도가 또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노란띠까지 극진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할 필요 없다고 바로 녹띠가 됐어요. 녹띠가 됐으니까 동호회 서울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띠를 좀 빨리 갔죠. 빨리 가고 거기서 이제 매일매일 수련을 했죠. 뭐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운동만 했습니다. 처음엔 돈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운동만 했죠. 돈이 없어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뭐 기분 나쁘진 않죠. 귀티 난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는 군대의 말뚝박은 진짜 전형적인 그냥 하사관 출신. 제대하실 때는 준위로 제대하셨는데 그 하사관 중에 이 장교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그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재테크나 이런 거 없고 물려받은 재산 없고, 제가 20살 넘었을 때까지 저희 집에 우리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아니고 인생 막 사는 거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제가 지금 이제 40대 중반을 향해 닿고 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거기 때문에 저는 극진가라데가 뭐 나중에 안 좋게 그렇게 막 구설수에 휘말리고 했던 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나쁘게 보지도 않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렇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하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뭐 상처가 남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는데 일본을 갈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 너무 개인사까지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니까. 그런데 절대 일본을 갈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못 갈 것 같은데 그냥 간 거죠. 그 전 재산 다 털어서 갔습니다. 가서 뭐 했지만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쯤은 한 번 사는 건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저돌적으로 밀어붙여 보는 거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운동하면 근육통이 생기죠. 아픕니다. 근데 그 뒤에 성장하는 것처럼 고난이 생기거나 뭐가 잘 안 풀리면 또 내가 얼마나 성장하려고 이렇게 또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진짜 좀 유치하지만 그렇게 버텨나가는 겁니다. 사실 일본어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도장 가서 한 3개월 동안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고, 그리고 참 이게 가라데류, 쿠도는 가라데가 아니지만 오스라는 말로 거의 모든 게 다 되더라고요. 그냥 오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어학원을 끊었어요. 3개월 끊고 원래 가려고 했는데 3개월은 이제 그냥 관광 비자와 똑같아서 돈을 싹싹 끌어 모아서 6개월을 끊었는데, 처음에 이제 9시부터 1시까지 어학원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또 출석이 안 되면 비자가 끊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싸간 도시락을 학원에서 먹고, 그때는 편의점 도시락이 그렇게 사 먹고 싶었어요. 제가 사간 도시락을 먹고, 도장을 1시에 가면은 사람이 지쳐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열심히 했다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70%에서 80%만 한 겁니다. 50%가 보통이면 70%에서 80%만 한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100% 달리시면 안 돼요. 100% 달리면 지칩니다. 이게 장거리 경주 같은 거라서 전력 질주 해버리고 나면 중간에 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열심히 하다가도 어쩔 때는 쉬어서 가는데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멈추면 안 돼요. 50, 60, 70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50이 그냥 일반적으로 걷는 거라고 생각하면, 걷기는 사실 의지만 있으면 계속 해갈 수 있죠. 근데 전력 질주는 의지만 있다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도장을 너무 빨리 가면 운동이 질릴 수도 있고 일본 도장에서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뭐 자꾸 말도 안 통하는 애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도장에도 일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 도장 해보면 알겠지만 둘러보시면 막 잡다한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버도 또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시부터 이제 말을 모르니까 1시부터 밥 먹고 한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일본어 공부를 합니다. 하고, 일본에 사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5,000엔짜리 자전거를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한 17km 정도 되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하면서 다녔는데, 자전거를 타고 도장을 가는데, 어학원도 당연히 이제 쿠도 하려고 간 거니까 쿠도 총본부 바로 옆에 있는 어학원 끊어가지고 이제 가서 6시부터 이제 10시까지 운동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한 11시쯤에 집에 오는 거죠. 11시쯤에 집으로 출발하면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17km. 와, 진짜 멉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가도 1시간 넘게 걸리는데, 가서 이제 도복이 한 벌밖에 없으니까 도복을 세탁기에 넣고, 일본 세탁기가 참 느려요. 빨래하는 게. 그래서 맞춰놓고 자면 스피드 모드로 금방금방 하게 해도 20분 넘게. 어쩔 때는 세제도 안 넣고 그냥 헹굼만 하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밥을 먹어야죠. 쌀이 제일 싸기 때문에 밥을 먹고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를 하다 보면 새벽 한 2시 다 돼갑니다. 그러면 도복을 널고, 일본은 이제 욕실은 건조 기능이 있으니까 거기 넣어놓고 자고, 그래서 7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그 생활을 계속했죠. 하다가 이삿짐 아르바이트 같은 걸 시작하면서 밥도 사 먹고 지하철도 좀 타고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일본 게임, 저는 운동 싫어합니다. 사실은 축구, 농구, 야구 이런 거 하고 논 게 아니라 집에서 게임하고 만화책 보고 이렇게 놀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에 좀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사실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영어도 싫어하듯이 어학 공부 쪽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못했는데, 쿠도를 하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집중이 돼서 제가 3개월 만에 이제 그때 뭐라 하는지 까먹었는데 일본어 능력 2급을 합격해버렸어요. 그냥 저는 취직할 것도 아니니까 그 정도면 됐다 해서, 그러니까 학원에서 계속 1등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1등 해봤는데 공부로 계속 1등하고 3개월 만에 그거 따고, 이제 6개월 뒤에는 학원 안 다녔어요. 그냥 관광비자로 한국 갔다 오고, 그때는 이제 이게 아르바이트 좀 좋은 걸 구해가지고 돈도 많고 하니까 또 한국 갈 일이 좀 생기니까 그렇게 하면서 1년 조금 넘게 있었죠. 그래서 승단 심사를 보고 블랙벨트를 받고 숙장님한테 사실은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왔었어요. 근데 숙장님이 메일이 와가지고,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원래 이제 다른 생활 하면서 운동을 수련을 계속 해 나가는 게 기본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무도 생활에 아마추어 무도인의 기본 자세다. 그걸 하고 안 한다는, 맺고 끊을 필요가 없는 거다. 그리고 숙장님이 이제 좋으라고 한 말씀이지만, 남자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자기 그릇을 키우는 거니까, 가르치는 게 니는 좀 소질이 있어 보이니까 잘 해봐라.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왔는데, 제가 이제 극진가라데를 그만두고 일본을 갔을 때 제자들이 대구에 남아서 또 극진가라데 동호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대구도 갈 일이 없는데 극진가라데 때문에 간 거였거든. 그래서 부산에 당연히 왔죠. 일본에서는 부산에 와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안 오냐고, 사부님 안 오시냐고 해서 숙장님 메일도 받고 해서 주말에 이제 대구 가서 애들이랑 노는 기분으로 쿠도를 같이 했죠. 제자들이랑. 그게 이제 쿠도의 대구 지부의 이제 시초고, 그때는 이제 도장이 없으니까 관장분들, 제자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극진가라데를 하지만 태권도를 도장을 운영하시는 도장에 들어가서 이제 동호회를 했죠. 하다가 또 이 뭔가 고난이 많은지 또 풍파에 시달려서 등 떠밀리듯이 대구에 가서 굉장히 작은 지하실을 하나 빌려서 제가 목수하는 외삼촌 데리고 와서 나무 사서 인테리어 하면서 그 지하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도장을 만든 게 지금 대구 도장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 일이라는 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어릴 때는 본인이 어떻게 될지 사실 몰라요. 어릴 때 꼬마한테 너는 커서 만화 영화보다 뉴스를 보게 될 거고 과자보다 밥을 더 좋아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면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하겠죠, 꼬마들이. 근데 우리도 다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만화 영화보다 뉴스가 더 재밌어지고 과자 다니까 싫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너무 지금 자기는 이렇게 이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그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무도수련이라는 게 장거리 달리기예요. 그냥 한 5년 10년 선수생활 멋있게 딱 하고 운동 그만둘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화려한 전적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인생은 깁니다. 그냥 쭉 즐거움, 항상 옆에 있어만 줘도 좋은 부모님이나 가족들처럼, 재미는 없지만 부모님이 떠나는 거는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런 것처럼 그냥 항상 내 옆에 모두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저는 지금 뭐 만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생각도 운동 때문에 뭔가 연구를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큰 기쁨이 뭐 제가 프로 선수가 돼서 돈을 많이 번다거나 이렇게 챔피언이 됐을 때 영광을 가지는 것보다 더 즐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챔피언들도 은퇴해서 운동을 이제 계속 해 나가시는 분들을 되게 존경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계속 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제가 선수 시절에 굉장히 뛰어났다거나 그랬던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해 나가다 보니까 뭔가 그래도 조금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유튜브도 하게 됐고, 저희 도장에 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도장 운영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도장이 잘 됐으면 그냥 도장을 하고 살았겠지만 도장이 잘 안 되니까 다른 부분들, 어릴 때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 그 나쁜 일은 아니니까 그런 투자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됐어요. 그게 저한테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그런 걸 안 했겠죠. 안주하고 살았겠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유튜브에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쿠도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평생 즐기면서 해나가고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 유튜브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아까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홈표군 외 기타 등등에 좋은 제자들도 생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하면 됩니다. 사실은 제 친구 중에 제가 이제 막 오토바이도 타고, 제 나쁜 거 다 하거든. 오토바이도 타고 막 게임도 하고 있으면 이제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니는 좋겠다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일요일 날 이제 같이 놀러 가자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또 안 나와요. 그 사람은 사실 노는 것보다 집에서 자는 게 더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근데 본인이 만약에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지금 집에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보다 그게 더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하던 문제들 다 없어지는 거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자기가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 내 친구처럼 오토바이 타는 것도 하고 싶지만 난 그냥 쉬는 게 더 좋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집에서 쉴 때 괜히 오토바이 타는 거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자세요. 즐겁게 단잠. 그게 인생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굳이 뭐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즐기세요. 그냥 자기 상황을.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재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